자, 이제 두 번째는 임차인과 전세권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더 좋은 걸까요? 전세권이 더 좋은 걸까요? 우리는 우리 보증금만 안전하냐 불안하냐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거 이미 몇 달 전에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건 정규 특강 시간에 해드린 게 아니라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예습하라고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이 대궐이야. 나 혼자 사는데 너무 커.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임의로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서 2층을 임대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주기 뭐하니까 2층 입구에다가 201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나는 자연스럽게 101 이렇게 됐고. 자, 그렇고 임대를 놨습니다. 여러분이 또 임차인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임차인으로 1, 2분단은 임차인으로 오셨고요. 2, 3분들은 전세권을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해줬습니다. 전세권은 계약서, 점유, 전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설정 범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 3분단, 3, 4분단은 2층 전부 이렇게 해갖고 설정 범위를 딱 해놨습니다. 자,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안 빼줍니다. 그러면 둘 다 경매 붙여서 돈을 받아가셔야 되는데 3, 4분단은 즉 전세권을 한 3, 4분단은 경매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201호는 등기상에 뭐라고 설정해놨냐면 2층 전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제를 대궐 같은 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단독주택에 2층만 경매 나온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2층만 분할이 되지 않기에 경매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매 넣는데도 굉장한 난항을 겪습니다. 전세권은. 여기는 임차인은 201호 해놓으면 201호만 경매 붙여요? 다 넣어버리잖아, 아예. 땅까지 싹 넣어버리잖아. 거기서 이제 배당 받아가거나 낙찰되면 뭐 낙찰자가 인수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201호에 전세권을 전부 설정해놓고 등기상에 멋있게 표시가 나와 있더라도 경매 붙이기도 굉장히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법이 좋아져서 경매까지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두 번째 난항이 펼쳐집니다. 201호만 권리가 있기에 배당 금액을 201호 것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배당 금액을 201호. 우린 배당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좀 편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대궐은 아니라 일반 집입니다. 일반 집인데 이게 감정가가 2억이에요. 시세는 말 안 할게 그냥. 근데 이거 감정평가서를 이게 자세히 보면 건물 얼마, 땅 얼마 더해서 2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땅은 1억, 건물은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한 번 유찰되면 얼마죠? 1억 4천이죠? 1억 4천에 누군가가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에 1억에 살고 있는 대궐집이든 단독주택이든 임차인은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어떻게 설정하냐? 야, 깎아는 201호 전부 이렇게 했죠? 지금은 뭐라고 설정해요? 건물 전부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러면 건물에는 배당이 얼마 나온 거예요? 1억 4천이라면 7천 나온 거죠? 7천만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전세권을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등기를 해야 되는 돈이 들어가는 쌍방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전세권이 좋아 보이나 사실 실무로 들어가면 훨씬 더 꼬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자,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좀 정리합니다. 자, 이런 집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이건 건축법상은 얘기 안 하지만 경매하기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기 편하게 경매할 때는 이걸 보통 다가구라 그러죠. 이거랑 비슷한 게 있죠?
심지어는 모양을 눈으로 봤을 땐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편하게 알아두세요. 아, 다가구는 대궐 같은 집을 나눴구나. 다세대는 아파트인데 좀 작은 아파트구나. 자,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린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갑니다. 자, 대궐 같은 단독주택을 101호와 201호로 나눴어요. 그건 다가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201호에 사는 사람이 잘못하고 202호로 잘못 전입을 했어. 그럼 이 보호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 조금 더 힌트를 더 드릴게요. 내가 단독주택이라고 했습니다. 큰 단독주택에 임의로 반을 나눠서 201호라고 문에다 이렇게 써놓고 임대를 놨어요.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201호를 잘못 보고 202호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거와 그럼 좀 이제 편하게 다세대는 제가 뭐라 그랬죠? 아파트라 그랬습니다. 201호에 할 걸 202호에 전입을 했습니다. 차이점을 이제 슬슬 느끼실 겁니다. 다가구는 201호에 하든 202호에 하든 101호에 하든 뭐만 맞으면 번지수만 맞으면 무조건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단독주택에 나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편하게. 내 집이 단독인데 내가 201호로 썼대. 그러면 이 사람 임차인은 집원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아파트는 아예 딴 집에 전입해 놓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다가구는 우리 경매하는 용어입니다. 건축법상에는 몇 층, 몇 평방미터 이거 다 따져야 되지만 경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다가구는 단독주택을 나눴다. 다세대는 작은 아파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가구를 다세대로 인지하고 201호를 했는데 201호에 사는 사람이 다가구도 두 가구가 아니라 네 가구, 다섯 가구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01호에 사는 사람이 202호에 신고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계약서 점유 아파트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 잘못 전입했네? 아무 권리가 없네? 그럼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권리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호수를 안 써도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제가 잘못된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두 명이 주인이 갖고 있으면 또 두 명이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 공동명의로. 예. 그렇지. 지금 표현한 건 뭐냐? 이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큰 집을 나눴다. 다세대는 그냥 각각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저때 임차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입니다. 네. 물건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민법상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공부하는 게 채권과 물건을 이제 공부하는데요. 이제 공부를 다 끝내고 나면 채권 허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민법 말고 더 센 게 여기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채권이니까 물건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채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센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은. 자, 그래서 하나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요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대문이 여기 있고요. 대문. 집이 여기 올라앉아 있어요. 여기 도로고. 근데 그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대문에 두 필지로 돼 있어, 땅이. 1번지와 2번지. 예를 들어 100평이라면 1번지는 10평, 2번지는 90평짜리예요, 땅이. 그럼 이제 여기 다가구가 올라가 있는데 10명의 임차인이 사는데 9명은 다 2번지에다 신고를 해놨는데 1명이 1번지에 신고를 했네. 좀 비슷한 맥락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것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 아주 드문 얘기지만 한번 실수하면 꽤 큰 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인 같은 경우는 뭐 대표 번지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단독주택을 나눈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단독주택이 내 땅이 이만큼인데 여기다 전입을 하든 여기다 전입을 하든 마찬가지 효과지 않습니까? 조그만 필지라도 다 등기를 떼보는 건 당연한 거고 전입세대 열람도 혹시 모르니까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임차인과 전세권. 제가 권 이렇게 쓴 건 사실 임차인과 임차권은 똑같은 겁니다. 뭐 형태가 다른 것 뿐이지. 이해가시죠? 얘는 이거 빼려고 하는 등기 명령 제도가 있는 거니까 같다고 보고 전세권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어떨까요? 아파트는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던 전세권으로 들어가 살던 여러분들한테, 즉 세입자한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는 대부분의 감정가가 건물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한번 감정평가 이렇게 보세요. 보셔갖고 보면 10억짜리면 땅 2억, 건물 8억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아파트와 비슷한 것들은 전세권도 임차인과 동일하다는 수도 없는 판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아파트를 제외한 땅과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임차인이 더 우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전세권은 도대체 왜 해요? 99%는 몰라서 합니다. 몰라서. 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머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계약서 점유 전입 안 할 부동산 있나요? 가끔 계시더라고. 나는 뭐 애들 학교 때문에 뭐 때문에 난 전입을 거기다 못해, 이사 가는 데다가. 그러면 난 임차인도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그 차선책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좋아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임차권은 뭐 임차인 스스로 할 수 있다, 뭐 계약이 끝나야 된다, 이거는 설명을 위한 보조였고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접수 날짜를 보지 않는다였습니다. 두 번째, 이거 둘이 싸움 붙인 건 전세권은 임차인보다 못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세권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